네, 안녕하세요. 문학주간 2025 도움닫기 개막식 개막 공연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옥자연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공연을 하거나 공연을 보러 왔던 공간에서 이렇게 문학주간의 행사를 함께하게 되니까 문학과 한층 가까워진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도 앞으로 일주일 동안 문학과 또 작가님들과 여러 편집자들과 많은 분들과 한층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문학주간은 오늘 9월 13일부터 9월 19일 금요일까지 일주일간 개최됩니다. 이곳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과 마로니에 공원 일대를 포함해서요, 전국 각지에서 문학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니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주변의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오스트레일리아의 라이팅 오스트레일리아 디렉터 웨노나 바이린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아이오와 국제 창작 프로그램 디렉터 크리스토퍼 메릴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구문모 위원님 그리고 김진각 위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문학 관계자분들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고 계시는데요. 또 함께해 주시는 관객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께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개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주말 저녁에 이 문학주간 개회식을 준비를 하면서 과연 이 시간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실 분들이 계실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꽉 채워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명실공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문화강국이라고 많은 얘기들을 듣고 있는데 그것을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로 10번째 맞이하는 문학주간입니다. 올해는 도움닫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다른 때하고는 다르게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한 장소에서 옴닥옴닥 하는 사람들만 하는 이런 문학주간이 아니라 이 일주일 동안 전국 각지에서 그동안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여러 가지 우리 문학을 위해서 또 문화예술을 위해서 많은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다 엮어서 한 자리에서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마로니에 광장을 와 보시면서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느끼셨을 텐데 이게 한편에서는 우리가 올해 3번째 시행을 하는 아트 뮤직 페스티벌을 우리가 지원한 뮤지컬 분야의 좀 인기 있는 분들을 모셔서 마로니에 광장에서 같이 이 문학주간하고 같이 한번 어울려 보자 해서 그 뮤직 페스티벌을 한쪽에서는 하고 또 인문문화축제를 합니다. 11월 달부터 하는데 인문문화축제도 같이 한번 여기서 한 판을 벌려보자 이렇게 해서 했고요. 또 극장에서는 영상물 상영회를 하는데 그것도 여기에서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오전부터 많은 강좌가 여기저기서 지금 열리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우리 실무진에서 이 프로그램을 갖고 왔을 때 이런 프로그램에 과연 사람들을 어떻게 모실 거냐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오전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모든
그 렉처가 다 꽉꽉 차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께서 오늘날 대한민국 문화 강국을 만드는 주역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급기야는 우리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습니다. 한강 작가도 대학 때부터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인연을 맺고 저희가 지원한 부분들도 있고 함께 일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 지금 저희가 고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글틴이라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내일 또 그 글틴들과 함께 토크쇼도 하고 할 텐데요. 너무 놀라워요. 그 글틴들이. 그리고 백은별 작가라고 아시죠? 이제 올해 16살밖에 되지 않는데 엄청난 그 반향을 일으키면서 또 놀라운 거는 그 인세를 받아가지고 1억씩 기부를 하는 이런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에서 상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지금 폭발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꽉 채워주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우리 오늘 신은양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정책을 총괄하는 신은양 국장님도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하고자 하는 방향 그것을 현장에서 잘 받들어서 여러분들의 그런 의지, 뜻 이런 것들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열심히 더 지원하고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뿌듯함과 기대감이 많이 느껴지는 개회사였습니다. 정병국 위원장님이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요. 신은양 예술정책관님 모시고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키가 작다 보니. 네, 안녕하세요. 신은양입니다. 네, 이렇게 문학주간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10년간 저희 문학주간에 참여하신 작가님들이 1,700여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문학을 향한 작가님들의 열정이 사실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오면서 이번 문학주간의 주제가 도움닫기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1년 전 문학주간 때도 이 자리에 있었는데요. 지난 1년간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우리 작가님들께 또 우리 독자님들께 와 닿았는지 도움닫기가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내년 1년을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요. 내년 1년에 향후 남아있는 1년에 우리의 또 정책들이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 닿고 도움닫기가 되기를 저희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저희 작가님들과 또 문학을 사랑하는 우리 독자님들의 그런 마음에 또 삶 속에 도움닫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저희의 문학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독자들에게 도움닫기가 되기를 많이 바랍니다. 또한 또 이번에 아까 정병국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문학주간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저희의 삶 속에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도움닫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은양 예술정책관님 감사합니다. 이제 문학주간 2025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올해의 주제는 도움닫기입니다. 문학과 현실을 이으며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예술적 영감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문학주간을 더욱 의미 있게 즐기실 수 있도록 기획해 주신 기획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학주간 2025 도움닫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기획위원님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획위원 맡았고요. 시 쓰고 글 쓰고 있는 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문학 편집자로 일하고 있으면서 출판사 핀드 운영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평론 쓰고 있는 소유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고 있는 소설가 예소연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극평론과 드라마터지 작업하고 있는 양근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 청소년 문학 평론가 오세란입니다. 네, 올해의 주제가 도움닫기인데요. 이번 주제를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부터 먼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주제에 대해 곰곰 생각을 해보면서 사실 작년이나 올해나 좀 심적으로 또 많이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모두가 같은 상황을 겪었을 텐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 속에서 잊지 않아야 되는 건 어떤 연결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결감을 좀 상상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곳에 닿을 수 있다면은 함께 다종다양한 존재가 모여서 구름판을 만들어내고 그게 도움닫기의 여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주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이런 건 회의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거다 하는 게 오잖아요. 다른 후보들 중에서 쟁쟁한 게 또 있었나요? 유일한 막판에 경합을 펼쳤던 주제 중에 애프터 글로우라는 주제가 있었는데요. 약간 빛과 시를 연결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큰 한국 문학의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노벨 문학상을 한강 작가가 수상하셨고, 그런 한국 문학의 큰 기쁨 뒤에 우리가 어떻게 한국 문학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 애프터 글로우라는 주제도 후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문학주간에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셨잖아요. 기획위원분들께서 많은 공을 들이신 게 되게 티가 나는데 기획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떤 포인트라든지 또 프로그램 중에 이걸 자랑하고 싶다, 이건 정말 추천하고 싶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부터 할까요? 감사합니다. 예. 올해 10주년 됐다고 하는데 10주년을 맞이해서 조금 달라진 게 바로 아동 청소년 문학이 이 문학주간에 같이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불러주신 차에 그러면은 저는 아동 청소년 문학이 어떻게 이곳에 닿아야 하는가, 어떻게 이 자리에 도착해야 하는가를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기획에서 방향으로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여타의 이 행사를 가보면 그 어른들이 하는 이 축제의 자리에 손을 잡고 어린이들이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조금 손님처럼 와서 이렇게 머물다 가고 청소년들도 좀 멋쩍게 왔다 가는 그런 것들을 좀 봤어요. 그래서 이왕 이것에 닿으려면은 청소년이 문학 세계의 그 문학 예술 세계의 세계 시민으로 주인으로 여기 앉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청소년 주체가 될 수 있는 어린이 청소년이 뭐 지금 한강 작가 얘기가 계속 나와서 그런데 한강 작가도 어린이 시절에 좋은 작품을 많이 읽고 그리고 그 문학의 꿈을 키웠다라는 얘기를 많이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문학의 주인으로 이 자리에 와서 문학을 향유하고 즐기면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획을 쪽으로 방향을 세웠고요. 또 하나는 그 최근에 아동 청소년 문학이라고 하면 아동 문학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림책을 떠올려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책이 세계에서 그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게 된 이유는 그 우리 한국 그 국가의 어떤 좋은 지원도 많이 해주셨고
또 관객들과 독자들을 아주 뜨겁게 만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행사를 할 때 제일 먼저 그림책들을 떠올려 주시는데 저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열심히 노력하는 아동 청소년 문학이 많이 있어요. 예. 동화, 동시, 청소년 소설, 청소년 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이런 쪽에도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독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쪽을 좀 바라봐 주시면은 우리가 그쪽도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장르들을 좀 주목해서 보실 수 있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행사를 마치고 왔는데요. 청소년 시에 닿다라고 하는 청소년과 청소년 시를 만나게 하는 자리, 굉장히 감격스러운 자리를 행사 하나를 치르고 왔고요. 내일은 또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기후위기 소송이 있었고요. 기후위기 소송에서 승소를 했는데 그 승소의 당사자들이 어린이들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린이들의 그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이들의 재판을 지켜봤던 그 변호사와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작업을 하고 계시는 동화 작가들을 모시고 그 어린이들이 그 관객이 되어서 치르는 지구를 지키는 아이들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여성 청소년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서 여성 청소년 서사인 그 대표적인 유언을 가지고 백온유 작가와 또 그것을 각색한 그 연극으로 각색한 그 전윤환 연출가 그리고 유언 역을 맡았던 그 강윤민지 배우 등이 출연하는 날아오르기 직전이라고 하는 그 행사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화요일에는 저는 아동문학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장르가 판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판타지가 얼마나 아름다운 장르인지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판타지를 잘 쓰는 동화 작가인 송미경, 김리리, 길상효 작가 등을 모시고 판타지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예. 너무 길게 했죠. 아니요, 길어서 자랑할 너무 게 많아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네, 저는 연극 작업을 하다 보니까 대학로가 굉장히 익숙한데요. 대학로에서 문학 행사를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역으로 또 제가 초대를 받은 느낌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을 모신 느낌이기도 하고 해서 너무 이렇게 뜻깊은 행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세란 선생님처럼 다 소개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왔는데요. 지금 순간에는 이렇게 단 하나의 프로그램을 힘주어서 말해보고 싶습니다. 그 예술가에게는 작품과 작품 사이의 경력이 세매지지 않잖아요. 그 과정이 쉬는 시간이 아닌데 뭔가 경력 단절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세매지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경력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만두는 경력이라는 제하에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거기에는 실제로 무언가를 그만뒀다가 다시 시작한 분도 계시고 그만두겠다라는 인사를 책으로 펴낸 분도 계시고 그만두고 다른 방식으로 그 일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시인,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선현 대표님, 그리고 이제 연출가, 무용가 이렇게 그 네 분이랑 아마 여기도 그만둬야지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그만두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숨고르기를 하고 혹은 필요하면 중단을 했다가 또 다시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화요일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기획을 할 때 좀 제 사심을 좀 가득 담아서 제가 듣고 싶은 뭔가 이야기들을 많이 가져왔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가장 근처에 있지만 제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것들이나 곰곰 생각해봐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기획을 해봤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나는 거는 그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자리인데 아픔 읽기 쓰기라는 주제예요. 질병을 겪었던 혹은 겪고 있는 당사자들이 그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세상이 질병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짚어나가기도 하면서 우리 가장 근처에 있는 이 질병이라는 것을 어떻게 함께 같이 끌어안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깊고 진하게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서 가장 기대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저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기획위원으로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작년에 기획을 할 때는 이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실 작가분들을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작가분들 모시면 좋을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보니까 그 함께 열심히 들어주시고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는 관객분들한테 정말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독자분들 그리고 관객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좀 보고 싶으실까를 염두에 두고서는 기획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객분들에게 좀 이렇게 도움닫기 해서 우리가 연결되어 볼 수 있는 지점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를 고민을 하면서 여러 기획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개막부터 폐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약간 좀 멋쩍긴 하지만 그래도 폐막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폐막식까지 쭉 열심히 기대하고 즐겨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폐막에 저희 그 김혜준 시인님과 함께하는 이제 자리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 또 그 국제문학상이라고 하는 한국문학의 큰 기쁨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김혜준 선생님 수상을 하시기도 했고 또 최근에 그 난다 시인선 1번으로 또 새 시집을 출간을 하시기도 해서 이제 김혜준 시인의 낭독 그리고 또 혼자 무대를 이끄시는 게 아니라 이제 함께 해주시는 되게 든든한 동료이자 후배 시인들과 함께 또 무대를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지고 폐막까지 문학주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올해 처음으로 기획위원으로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는 그냥 즐기기만 하다가 기획위원이 이렇게 많고 많은 일을 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았고, 하지만 한국문학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지, 그 한국문학을 다 같이 즐기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할 프로그램은 단연 그 지금 문학주간이 10주년이잖아요. 저는 100주년을 기념하고 싶어서 준비한 게 있는데요. 김명순의 첫 번째 100주년이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성 근대 소설가 탄실 김명순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여전히 그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주목하지 못했던 작가인데 너무나 선구적인 예술가이기도 했고 그리고 요즘 다시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 문화예술 전반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데 여기 계신 옥자연 배우님께서도 김명순의 연극으로 이제 무대에 오르신 적이 있고 그리고 올해가 그 김명순이 생명의 과실이라는 책을 1925년에 발간했는데요. 꼬박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책은 우리나라 여성 작가 최초의 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국 문학에 이렇게 든든한 뿌리가 있었다. 우리에게도 한국 문학에 이런 여성 작가의 계보가 있다라는 걸 좀 알리기 위해서 이번에 문학주간에 이제 올리게 되었고 현대어로 번역하고 있는 박소란 시인 그리고 이유나 번역가라고 지금 하버드에 있으면서 내년에 김명순의 시를 미국에서 출간하게 되는 시인이 번역가가 계세요. 그분과 김신록 배우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무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 5분 혹시 뭔가 짜고 준비하셨나요? 저는 전혀 그런 걸 들은 적이 없는데 말씀을 다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뭐야 나 없이 뭐 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메일함을 다시 확인해 보셔야. 그러니까요. 네, 메일이나 뭐 어디 나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그 양근화 선생님 그리고 소유정 평론가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작년에도 참여하고 올해도 참여했거든요. 근데 그게 자의도 있지만 타의도 있어요. 그 여기 해주시는 그 박헌원 선생님도 시작해가지고 분들이 워낙에 열정적이셔가지고 그 뭔가 아니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매력
문학과 마력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또 한 번 참여해가지고 했는데 저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기획을 했는데 사실 작년에 할 때는 제가 어쨌든 시인이기도 하니까 주로 시를 많이 쓰니까 시인들을 초대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기획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굉장히 합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주제도 좀 빨리 나온 편이었고 이래서 그 주제어를 굉장히 생각하면서 프로그램을 짤 수 있었고 그리고 다 같이 구글 같은 거를 이렇게 그 보면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떤 프로그램들을 짜고 있는지가 조금 보면서 프로그램을 좀 구성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할 수 있을까, 혹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좀 강조할 수 있을까라는 거 생각하면서 프로그램들을 좀 짠 것 같고요. 그 저는 앞서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나 하고 왔어요. 개막식 지금이긴 한데 낮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주간이 시작됐었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박천유 작가님, 토니상 받은 천유 작가님이랑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하나 하고 왔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현장에 대기 그냥 오셔가지고 현장표 받으려고 막 20분이 넘는 관객들이 막 줄 서 계시고 이랬어요. 그래서 잘했다, 우리가 뭔가 기획을 잘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그 독자와 관객이 함께 호응했다라는 거잖아요. 감흥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굉장히 뿌듯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앞서가지고 이제 프로그램들 하나씩 다 마치 팔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은 들으셨지만 이제 못 들으세요. 못 봐요. 왜냐면 다 매진돼가지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매진 안 된 프로그램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매진된 거 저도 얘기 드릴게요. 부러워하시라고. 네, 부러워하시라고. 네, 저 퀴어시 낭독회라고 하는 것들 그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어요. 퀴어 당사자인 시인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퀴어시를 읽는, 네, 사회적 합의가 없는 낭독회인데요. 저희가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이제 막상 딱 공개를 모집합니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빠르게 마감이 됐고 그리고 그 낭독회에 관한 관심, 뷰 같은 거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어떤 독자와 호흡하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거를 기획하면서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퀴어시 낭독회가 이제 열릴 텐데 네, 들으실 수 없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네. 아니, 근데 개막식을 오신 분들 중에 또 오실 분이 있을 수도 그쵸. 있고. 네, 오시는 분들 그때 반갑게 인사 안 했으면 좋겠고요. 못 오시는 분들은 그냥 부러워하시라고 네, 인스타 이런 데에 네, 크게 또 자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야기 나눠보면서 정말 흥미로운 기획들을 많이 하셨구나, 일을 정말 잘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 뿌듯하게도 매진이 잘 돼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내년에는 더 큰 곳에서 대극장 있잖아요. 개막식, 폐막식 더 큰 곳에서 또 프로그램들도 더 많은 관객분들 만나면서 함께할 수 있도록 정책위원장님 함께할 수 있도록 모두 도움 닫게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위원분들 이제 마지막 질문이었을까요? 죄송합니다. 네, 이제 끝으로 참여하시는 독자 및 관객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인사나 문학주간을 이렇게 즐겨주셨으면 좋겠다, 비록 매진이 다 되었지만 그런 당부가 있으시다면 좀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을 이제 누가 답할까 하다가 역시 그 아동 청소년 문학이 여기 처음 들어와서 저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저도 이제 올해 처음으로 기획에 참여했는데 사실 너무 열심히 이제 행사 준비들을 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행사가 다가오면서 또 사실 아동 청소년 문학 평론하는 사람은 황정은 작가나 성혜나 작가나 확인찬 시인이나 이렇게 자주 보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전 예매 날짜를 저는 아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들어가서 예매에 성공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무척 기다리고 예, 하루하루 그 소풍 가는 날처럼 이렇게 기다렸어요. 근데 이번 주에 비 소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아무래도 이 야외 행사 같은 게 좀 걱정됐는데 사실 그것조차도 비 걱정은 소풍이랑 항상 따라 붙잖아요. 예, 비 걱정을 안 하면 소풍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비가 그칠 줄 알았어요. 비 걱정은 항상 소풍 당일날 이제 그치더라고요. 예, 그래서 소풍 오셨다고 생각하시고 소풍에서는 항상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김밥. 예, 김밥이 없으면 소풍이 아닌 때가 있었어요. 예, 근데 김밥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예, 김밥만큼이나 맛있는 잔치를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김밥 즐기듯이 예, 그 프로그램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소풍에서 제가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마지막 보물찾기거든요. 예, 근데 저는 보물찾기의 그 번호표를 한 번도 주워본 기억이 없어요. 예, 눈이 어두워서 오늘도 보니까 마로니아 공원에 굉장히 많은 행사가 열리는데 왔다 갔다 하기 바빠가지고 못 챙겨봤거든요. 예, 여러분들 문학주간 동안 일주일 동안 보물이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어요. 예, 그래서 다니시면서 저마다의 보물을 안고 예, 문학주간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보물이 가득한 문학주간 2025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자리로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개막 토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곧이어 황정은, 김사월님과 함께하는 개막 공연 아무도 아닌 누군가에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잠시 무대를 정리한 후에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9일 토요일 오후 7시 59분. 책상을 분해했다.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오래 쓸 작정으로 산 책상이었다.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던 가구점을 김보리와 방문해 골랐다. 고르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 그것보다 더 넓고 반듯하고 비싼 책상은 거기 없었다. 개별 세대 화장실도 딸려있지 않은 방 하나, 좁은 부엌 하나 있는 집에 냉장고도 텔레비전도 옷장도 없이 그 책상 하나만 가구로 들여 쓰기 시작했다. 맨 처음 책상을 방에 들여놓았을 땐 이제 막 글을 쓰기 시작한 작가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겁고 거대한 책상일까 싶었는데 금방 적응했다. 25년 동안 그 위에 책을 올려 읽고 그 위에서 원고를 썼다. 줄곧 잘 쓰다가 서너 해 전부터 더 작고 가볍고 낮은 책상으로 자리를 옮겼다. 재작년부터 그 책상은 그 자리에 놓여 있기만 했다. 가끔 거기서 책을 읽었고. 널판 4개로 이뤄진 단순한 구조의 책상인데 보기에도 무겁고 실제로도 무겁다. 분해하고 나니 그 무게가 다 상판 무게였다. 어떤 나무였을까? 널 한 장의 무게가 그 정도라니 나무 한 그루의 무게는 어땠을까 생각했다. 그 정도 굵기와 무게가 되기까지 그가 빨아들인 공기며 흙이며 물은 또 얼마큼일까? 잘 썼다고 고마웠다고 상판에 엎어져 인사를 했다. 내 삶이 닿을 때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그것도 좋겠지만은 사용하지 않고 두기가 아깝다. 게다가 저 책상은 이제 내게 너무 무겁다. 넓은 것도 이제는 소용없다. 시력이 줄어 모니터를 바짝 당겨둔 채 써야 하니까. 분해한 책상을 차례 실어두었다. 내일 김보리가 일하는 사무실로 함께 나르기로 했다. 오래전 어느 선생이 그 책상을 버리고자 할 땐 자기에게 연락을 달라고 말한 적이 있어 잠시 그를 생각했다. 소식이 오간 지 오래여서 괜한가 싶어 연락하지는 않았다. 바깥에 책상이 나가 있다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 사물이 아니고 어느 목숨을 하나 내놓은 것 같다. 같은 곳에서 같은 속도로 심장이 뛴다면 당신의 꿈 속으로 접속할 수도 있겠죠. 작고 여린 당신 등에 나의 심장을 보게고 당신의 꿈 속으로 신호를 맞춰 봤어요. 내 못난 마음 꿈에서는 다 용서해 주세요. 내 못난 마음 꿈에서는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뒤로 나는 많은 질문을 받았다.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었던 적이 없었다. 사람들은 내게 뭘 보았느냐고 물었다. 그들이 뭘 입고 있었고, 어떻게 생겼고, 어떤 행동을 했고, 말투는 어땠는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를 물었다. 나는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엔 대답했고, 그렇지 않은 것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대답이 중요한 질문일수록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나왔다. 그 남자들은 어떻게 생겼나?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갔나? 경찰서로 불려가 사진도 여러 장 보았는데 나는 어떤 것도 분명하게 짚어내지 못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지금도 그것을 생각하면 가로등 아래 모자를 쓰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떠오른다. 머리 위로 쏟아지는 가로등 불빛 때문에 더 어둡게 그늘진 모자챙 속에서 이쪽을 보고 있는 남자의 얼굴이다. 내가 들여다보았던 사진 가운데 어느 것과도 닮지 않았고 모든 것과도 닮은 듯한 얼굴이었다. 경찰서에서 나는 진땀을 흘리며 몇 번이고 사진들을 들여다보고 나서 한 장을 조금 앞으로 밀었다. 이 사람이 맞느냐고 경찰관들이 물었고 나는 그 질문을 한 번 더 생각해 본 뒤 가장 닮은 것 같은데 실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실제로도 나는 많은 것을 몰랐다. 사라진 소녀의 이름이 진주라는 것도 경찰을 통해 알았다. 좋아하는 팝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예매해두고 그녀는 사라졌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지점의 화단에서 관목 깊숙이 숨겨진 가방이 발견되었고 아파트 단지로부터 멀지 않은 건축 공사장에서 분비물이 묻은 속옷이 발견되었다. 여자용 속옷. 헝겊공처럼 돌돌 말려서 벽돌 틈에 쑤셔 넣은 상태로 말이다. 실종된 날에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동급생은 진주와 헤어진 장소로 서점에서 150m 떨어진 등나무 벤치를 가리켰고 주변을 탐문하던 경찰들이 나를 찾아왔다. 단지의 주민이 단지 내부에서 사라진 사건이었으므로 소문이 빠르게 돌았다. 사람들은 소문의 그 장소를 보러 뭐가 됐든 내게 질문을 하러 서점을 찾아왔다. 고성이 오가는 날도 있었다. 여기서 그 소녀가 사라졌다. 내가 그녀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이었다. 비정한 목격자. 보호가 필요한 소녀를 보호해주지 않은 어른. 나는 그게 되었다. 그리고 진주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녀는 매일 서점으로 찾아왔다. 가무잡잡한 피부에 나이가 많고 성장기의 딸보다도 더 작은 몸을 가진 사람이었다. 팔다리가 가늘었고 머리도 작았다. 일정한 비율로 축소된 인간, 덜 자란 인간으로 보였다. 나는 그녀가 가난한 부부의 첫 번째 자녀쯤으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했다.
산모는 양껏 먹지 못했을 것이고 태어난 아이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랐을 것이다. 실제로는 어땠는지 몰라도 그런 걸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노산으로 진주를 낳은 듯했다. 진주의 어머니는 진주의 사진이 실린 전단을 한 묶음씩 옆구리에 낀 채로 서점 주변을 돌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꽤 멀리까지 나가서도 전단을 돌리고 난 후엔 서점에 들렀다. 그녀는 매일 오후 계산대 앞에 서서 용의자를 보았느냐고 물었다. 용의자와 닮아 보이는 사람이 오늘 서점에 들르지는 않았는지, 근처에서 그를 보았다는 사람은 없었는지를 묻고서 내게 무얼 보았느냐고 물었다. 본 것을 말해달라고 몇 번이나 졸랐다. 그 남자들은 어떻게 생겼나? 진주가 그들과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 애가 어떻게 보였나? 취한 것처럼 보였나? 맞은 것 같지는 않았나? 얼굴이나 팔뚝에 상처가 있지는 않았나? 협박당하는 것 같지는 않았나? 무서워하는 것 같지는 않았나? 애가 울고 있지는 않았나? 어느 방향으로 갔나? 그 애가 어느 쪽으로 갔나? 그런 것을 몇 번이고 물었다. 그런 다음에 그녀는 나에게 그때 무얼 하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마지막엔 언제나 그렇게 물었다. 네, 개막 공연 아무도 아닌 누군가에게 저의 비루한 낭독으로 시작했습니다. 평소 황정은 작가님 팬이기도 하고 또 김사월님의 팬이기도 한데 이렇게 실물을 직접 뵌 건 처음이고 뵀었는데 못 알아본 적이 한 번 있고 그런 인연이 있는데요. 작가님 앞에서 작가님 글을 읽으려니까 굉장히 떨렸던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작가님 어땠겠습니까? 듣는 저는. 세상에, 네. 들으면서 떨리셨나요? 네, 네. 옥자연 배우님의 음성으로 듣는 저의 일기가 네, 아름다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또 김사월님께서도 황정은 작가님의 글을 아무래도 떠올리면서 선곡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얘기도 듣고 싶네요. 네, 아무래도 저도 출판계의 귀중한 시간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그리고 황정은 작가님과 옥자연 배우님을 가까이서 뵐 수 있다는 생각이 좀 설레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처음 들려드린 곡은 접속이라는 곡인데요. 이 글을 읽을 때 그 글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같은 것이 이 접속의 노래와 비슷하다고 좀 느껴져서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월님 노랫말들이 정말 좋잖아요. 어떻게 그런 걸 쓰실까 이렇게 범인으로서는 참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혹시 작업 과정을 여쭤봐도 되나요? 노랫말이 먼저 떠오르는지 이런 질문 많이 들으시겠지만 네, 기타로 먼저 시작하는지 뭔가 작가님 앞에서 제가 글을 쓰는 걸 말씀드리려니 좀 쑥스러운 기분이 드는데요. 이 노랫말 같은 경우에 제 일기에서 많이 가지고 오고요. 일기를 보면서 읽으면서 기타를 치다가 멜로디를 만들고 저는 이런 식으로 쓰긴 합니다. 네. 제가 먼저 이제 문을 열면서 읽었던 글이 작은 일기라는 책에 수록되어 있어요. 또 일기를 많이 쓰신다는 공통점 때문에 역시 그러네요. 네. 일기가 어떤 글의 산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책 정말 좋습니다. 모두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작가님
이 제가 읽었던 부분에서 25년 동안 한 책상 위에서 네. 글을 읽고 썼다라는 게 있었어요. 네. 이번에 등단 20돌이시거든요. 네. 아, 네. 박수를 받고 있군요. 제가 지금. 그러면 등단 20주년이면 5년 동안 네. 일단 등단 전에 열심히 네. 글을 썼다는 게 될까요? 그렇게 되네요. 네, 그 전에는 주로 그 책상에서 책을 읽었죠. 아, 네, 책을 책상은 읽다가 어느 정도의 크기의 책상인가요? 대단히 큽니다. 그게 가로 길이가 2200cm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대단히 큰, 처음부터 욕심을 부려서, 왜냐하면 내가 이 책상을 죽을 때까지 그런 야심을 품고 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샀습니다. 네. 그 보내는 느낌, 그냥 승용차에는 실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냥 승용차에는 실리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조립할 수 있는 책상이라서 네, 날라주시는 분들이 잘 날라주셔서 이제 당시 집에 올라왔었고 이사 다닐 때마다 항상 그게 참 큰 짐이었어요. 네, 이번에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작업하실 때 좀 큰 책상을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네. 그 김상월 가수님도 작업하실 때 기타만 안고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뭐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잡동사니들. 네, 잡동사니들도 그렇고 저는 이제 책도 읽다가 또 쓰기 작업으로 바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책이 항상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사물들을 놓아주려면 큰 책상이 필요했지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바꾼 책상은 크기가 얼마나? 네. 좀 지루합니다. 네, 재보지는 않았는데 바꾼 것은 일단 앞뒤 폭이 짧아요. 앞뒤 폭이 80c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모니터를 바로 당겨서 쓸 수 있는 건 좋은데 다만 이제는 책을 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읽기로 도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책상 앞에 앉으면 바로 써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장점과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책상 덕분에 작업 방식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겠죠. 모든 사물이 글쓰기에 관련된 모든 사물이 쓰는 데 영향을 미치죠. 작은 일기에서 발췌해서 읽었지만 저 아무도 아닌이라는 책이 생각이 났어요. 그 책 앞에 쓰신 글이 이게 정확하게는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도 아닌이라고 써놨는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이라고 읽는다. 네. 이거를 쓰셨던 어떤 그때의 심경?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네, 그때는 실제로 책이 나오고 나서도 아무것도 아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종종 출몰하셨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제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무도 아닌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혹은 그런 상황에 너무나 자주 노출되어서 스스로를 아무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화자들에게 관심이 당시에 많았어요. 이 단편집에 실린 단편들을 쓸 때. 그래서 그 말을 반복해서 생각하다가 단편집을 시작하는 말을 그 말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넣었습니다. 혹시 사물들에 대한 어떤 생각과도 연결이 되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사물이요? 네네. 사물들에 대한 생각이라기보다 사람의 사물화? 그렇게 만드는 타인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당시 한국 사회의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자주 했죠. 네. 저도 아닙니다. 끼어들어서 말실수에서 사실 또 어떤 내면에 그런 마음이 훅 올라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이라는 것이 사실 또 사회에선 맞기도 하여서 아무도 아닌 사람들이 그게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말해놓고 나면 되게 뜨끔하잖아요. 맞아요. 자기 스스로도 아무도 아닌인데 아무것도 아닌이라고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말해버리고. 네. 죄송합니다. 그 아무도 아닌 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저도
양의 미래가 굉장히 마음에 많이 남는 단편이었어요. 약간 감사합니다. 동조해 주고 계신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이번에 양의 미래를 선택해서 읽어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양의 미래는요. 일단은 그 낭독할 문장들을 제가 낸 책에서 골라 달라는 대단히 광범위한 청탁을 받고 네, 바로 아무도 아닌 중에서 한 편을 골라야겠다 생각을 했고 가장 먼저 생각난 단편이 바로 이 양의 미래라는 단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단편 안에는 제가 실종된 채로 내버려둔 진주라는 어린 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쓴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여태 가끔 계속 생각을 해요. 이 단편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양의 미래라는 단편을 만든 정서라는 게 당시엔 제가 나는 이 세계에서 가해자로 살고 있진 않는 것 같은데 적어도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온갖 폭력적인 이런 사건들에 내가 직접 가해자는 아닌데 이상하게 나에게 죄책감이 생기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이 고통이 대체 뭘까 이런 생각들을 연루감이라는 것을 당시에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9년, 10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저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고 양의 미래 같은 경우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리고 그 사건에 영향을 받은 인물들의 범위가 서점이라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양의 미래에 등장하는 화자라는 한 삶이었거든요. 한 사람의 삶. 그런데 지난 9년, 10년 사이에 계속 작업을 해오다 보니까 쓰는 사람으로서의 저에게는 이 영역이 점점 더 확장이 되고 있어서 온갖 것에 다 연루감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조건들이 있잖아요. 예컨대 올여름의 더위라든가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데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여기에 정말 내 몫은 없나?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점점 더 이 연루감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없다는 생각이 점점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최근에. 그래서 여전히 연결된 주제로서 이 단편을 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사월님은 올해 이원 시인님과 주고받은 편지를 모아서 고상하고 천박하게를 출간하셨습니다. 노래를 만들고 앨범을 만드는 작업을 많이 하셨는데 글을 쓰고 또 책을 엮으면서는 어떤 또 다른 경험이 있으셨나요? 네, 그냥 텍스트를 공유한다는 거 이외에는 사실 다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사를 쓰고 있지만 글을 쓰려면 완전 다른 부분을 개발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여러모로 그래서 기회가 생겨서 글을 쓰게 됐었고요. 그 책 같은 경우에는 이원 씨와 친구가 되면서 쓴 편지들을 모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편안하게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편안하게 글을 쓸 수 있게 좀 상황이 마련된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너무 다른 분야다 보니까 개발할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뭔가 더 글을 써보고 싶은 혹은 내보이고 싶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노래가 아닌 형식으로? 네, 근데 말씀해주신 그 책을 내고 나서 저도 글을 조금 더 잘 쓰고 싶다는 생각, 열심히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저의 텍스트들을 모으고는 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황정민 작가는 20년, 25년 이런 긴 시간 글을 쓰시면서 혹시 글을 쓰는 마음이라는 것이 계속 일정한 게 있고 같은 게 있고 또 달라지고 더 성숙해지는 혹은 좀 변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네. 어떤 드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20년 쓰기 시작한 지 20년 등단이라는 것을 하고 20년이 흘렀다는 것을 올해 다른 사람이 건네는 질문으로 제가 알게 됐거든요. 저도 안 세는 저의 20돌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질문을 받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변했고 뭐가 여전한지. 그래서 곰곰 생각을 해보았는데 여전히 쓰는 게 어렵습니다. 여전히 쓰는 게 어렵고 만약에 이맘때쯤에 제가 쓰는 게 전보다 수월하거나 좀 편안해졌다면 이러이러하게 변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조금 더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쓰는 게 어렵고 말을 한마디 한마디 붙들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참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도 변한 것을 생각해 보자면 예전에 비해서는 좀 잡다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쓴다 이런 생각이 조금 더 비율이 높았는데, 최근에는 쓰면서 좀 많은 고민을, 이러저러한 고민을, 좀 위험한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래 쓰다 보니까 지금 내가 쓰는 이 글이 그 책이라는 물질로 만들어서 오래오래 남겨둘 만한 가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사람의 얼굴,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울님은 아까 제가 수잔 앨범을 좋아했다고 말씀드렸더니 10년 전이라고 하셨어요. 10년 동안 음악 활동을 해오셨는데 또 어떤 변화들이 있으신가요? 저도 조금 비슷하게 10년이나 됐다고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10년을 했지라는 생각도 들고, 좀 그 숫자가 채워져 있는 모양이 차 있어서 많아 보이지만 또 한 해 한 해 생각하면 그냥 한 해를 살기 위해서 음악을 했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제가 작가님께 공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내고 싶은 것에 집중을 하게 됐었다면 이제는 내고 나서 이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조금 생각하게 돼서 그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작가님 또 그런 생각을 하시다니 생각했습니다. 관객의 얼굴을 떠올린다라는 건 굉장히 맞닿아 있네요. 그러게요. 네. 아니 저희가 아까 대기실에서도 서로의 손목시계를 크로스 해보이면서 추구미가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래서 무척 기쁘네요. 저도요. 네. 어떤 네. 작은 공통점이라도 기쁜 네. 느낌이에요. 네. 그러게요. 네. 네. 두 분이 저러고 있는 걸 전 사진으로 찍고 있었어요. 화기애애한 현장이었습니다. 여쭙고 싶은 게 있었는데 화기애애함을 보면서 까먹었는데 그 글을 지금 시간이 좀 없겠지만 조금만 더 여쭤보자면, 오래오래 붙들고 좀 고치시는 편이세요? 네, 쓰면서 네, 고치는 편이죠. 네. 저 아까 이렇게 낭독 들으면서 진주에 엄마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문장이 굉장히 확 들려가지고, 보통 뭐 엄마라는 사람이 왔다라고 하던가 엄마가 왔다, 뭐 찾아왔다 이렇게 하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문장이 네. 참 좋았는데 감사합니다. 그런 문장을 조탁을 하시나, 이게 네. 그냥 싹 오나. 그냥 싹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렇지만 그런 문장들도 있어요. 가끔은 정말 싹이 아니라 쾅 와가지고 멋대로 마지막 문장으로 팍 와서 확 소설을 닫아버리는 문장, 어떤 산문의 끝을 닫아버리는 문장, 아주 쓰는 입장에서는 좀 난폭하게 느껴질 정도로 약간 좀 뭐에 들린 듯한 그런 문장이 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매번 그렇지는 않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저는 책상 앞에 보통은 한 8시간 정도, 최근에는 이제 20년 동안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디스크며 뭐 여러 가지로 직업병이 와가지고 그렇게 오래 한 번에 앉아있지 못하는데 대부분 평균 7, 8시간 앉아있거든요. 꼼짝도 안 하고. 그 시간 동안 한마디 한마디씩 다시 쓰고 읽어보고
고쳐가면서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주의 어머니가 왔다라고 안 쓰고 있다라고 쓴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쭙고 싶은 게 참 많고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 관객분들께도 뭐 마이크를 넘기고 싶지만 안 돼요. 얼른 또 공연을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좀 대기실에서 여쭐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토크를 마무리하고 저도 팬의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남은 공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4일) 월요일 오후 8시 4분. 탄핵 이전까지 메시지가 매일 몇백 개씩 쌓여있던 비건 감튀 트럭방이 조용하다. 나도 방을 나왔다. 집회 현장에서 감자튀김을 먹어본 적은 없다. 다른 사람들이 먹기를 바라며 푸드트럭들 앞을 지나가곤 했다. 선고 전야에 호주 교민들이 보낸 트럭에서 추로스를 받아 먹은 적은 있다. 경건한 것을 받는 사람처럼 두 팔을 위로 내밀어 긴 종이봉투에 담긴 빵을 받았다. 내가 한 개, 김보리가 한 개. 그걸 받고 이상하게 들떠서 어린아이들처럼 히히덕대며 근처에 앉아 먹었다. 좋아하지도 않는 설탕을 입에 잔뜩 묻히고. 달을 보았다. 이상하게 따뜻하고 밝은 그 밤을 내내 잊지 못할 것 같다. 선고가 있던 날엔 동생들과 저녁을 먹으러 서울에 갔다. 가는 길에 보니 길가에 개나리가 다 피어 있었다. 어느새 이렇게 피었을까? 놀라워서 김보리와 꽃 얘기를 했다. 그동안 눈에 띄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만개한 개나리가 보인다면서. 우리 마음이 그랬다면서. 어제는 종일 가위를 생각했다. 작고 아름다운 가위를 찾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아름다운 가위란 어쩌면 누군가 오래 사용한 가위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건 시장에 나와 있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가위 찾기를 단념했다. 오늘은 점심에 공원을 한 바퀴 돌았고 그 후에 복근 운동을 했다. 계엄 이후로 유산소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아서 달릴 때 좀 벅찼다. 지난 주말에 막내에게 내 복직근을 만져보라고 자랑했다가 비웃음을 샀다. 내 배를 꼬집어 보더니 행 하며 자기 복근을 만져보란다. 배가 말도 못하게 단단했다. 막내는 평일에 매일 2시간씩 유산소 운동을 하고 주말에도 1시간씩 운동을 한다. 그렇게 산 지 2년은 되었다. 기가 죽어서 그리고 걱정도 되어서 적당히 지방이 있어야 사람이 산다고 말하고 왔다. 비가 또 온다. 록산계의 칼럼 모음집을 읽기 시작했다. 희망보다는 가능성을 믿는다는 이야기에 깊이 감흥했다. 나도 그렇다. 진작 그래왔다고 중얼거리며 서문을 읽었다. 희망을 나는 믿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럼에도 세상을 보는 마음엔 늘 모종의 믿음이 남아있고 이것이 뭘까? 이것을 다른 이들은 뭐라고 부를까? 궁금했던 적이 있었다. 가능성. 너무 평범한 말이라서 그 말을 발견하는데 오래 걸렸다. 가능성을 믿는 마음.
그걸 믿으려는 마음이 언제나 내게도 있다. 언제나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가능성만을 바랄 수 있을 뿐인 세계는 얼마나 울적한가. 희망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가 너무나 어려운 세계. 그 어려움이 기본인 세계는 얼마나 낡아빠진 세계인가. 너무 낡아서 자기 경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세계. 다만 이어질 뿐인. 세상은 죽음을 좋아하지 않는다. 세상은 삶도 좋아하지 않는다. 세상은 세상만을 좋아할 뿐이다. 하지만 그는 열렬히 그러나 저급하게 사랑한다는 말은 가능하다. 그는 깊이 그러나 저급하게 사랑한다는 말은 불가능하다. 내가 이 세계를 깊이 사랑한다. 바로 낭독을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조금 감동받아가지고 중간에 말을 그냥 섞어버렸습니다. 아까 그 옥자연 배우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황정은 작가님의 글이 읽는 사람은 참 쉽게 도착할 수 있는데 이 글들을 쓰실 때 어떻게 이렇게 이 단어와 이 문장으로 완성하셨을까 싶은 그런 부분들이 참 저에게는 많이 와닿았어요. 그게 낭독으로 들으니까 더 느껴져서 참 오늘 오신 분들 참 좋으시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백의 그림자의 어떤 부분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네, 읽어볼게요. 무재 씨는 오모사를 모르나요? 네, 오모사라고 할아버지가 전구를 파는 가게인데요. 전구라고 해서 흔히 사용되는 알전구 같은 것이 아니고 한 개에 20원, 50원, 100원가량 하는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조그만 전구들이거든요. 오모사에서 이런 전구를 사고 보면 반드시 한 개가 더 들어있어요. 20개를 사면 21개, 40개를 사면 41개, 50개를 사면 51개, 100개를 사면 101개 하며 매번 살 때마다 한 개가 더 들어있는 거예요. 잘못 세는 것은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하나뿐이지만 반드시 하나 더가 반복되다 보니 우연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느 날 물어보았어요. 할아버지가 전구를 세다 말고 나를 빤히 보시더라고요. 뭔가 잘못 물었나 보다 하면서 긴장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 입을 조금씩 움직이고 계세요. 말하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그러다 한참 만에 말씀하시길 가지고 가는 길에 깨질 수도 있고 불량품도 있을 수 있는데 오모사 위치가 멀어서 손님더러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한 개를 더 넣어준다는 것이었어요. 나는 그것을 듣고 뭐랄까 순정하게 마음이 흔들렸다고나 할까? 왜냐하면 무재씨 1+1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대형 마트 같은 곳에서 무재씨도 그런 것을 사본 적 있나요? 가끔은. 하나를 사면 똑같은 것을 하나 더 준다는 그것을 사고 보면 이득이란 생각은 들지만 그게 배려라거나 고려라는 생각은 어째선지 들지 않고요. 그러고 보니 오모사의 경우엔 조그맣고 값싼 하나일 뿐이지만 귀한 덤을 받는 듯해서 나는 좋았어요. 그랬군요. 무재씨, 네. 이제 이야기해 주세요. 차라리 노래할게요. 네, 차라리 노래할게요.
맞추는 서로가 없는데도 내 눈물이 모두 흘러내리면 울던 휴지로 꽃을 접어줄게. 다른 시간 세상 속에 뿌려진 아침에서 밤으로 가는 동심 어둠 되어 내 마음을 적셔줘. 외로움을 지키는 인내를 줘. 서로에게 흐린 입을 맞추는 서로가 없는데도 내 눈물이 모두 흘러내리면 울던 휴지로 꽃을 접어줄게. 다른 시간 세상 속에 뿌려진 밤에서 아침으로 가는 동심 고맙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첫 단락을 시작하지 못한 채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한 번은 실리를 데리고 여동생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밤배를 타고 갔다. 배를 타고 가고 싶다고 고집을 부린 것은 실리였다. 별을 보고 싶다고 했다. 별을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날씨가 좋지 않았다. 하늘은 두꺼웠고 별도 달도 보이지 않았다. 배는 막막한 어둠을 미끄러져 나아갔다. 실리와 그녀는 서실에 있던 낡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갑판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여름이었으나 바람이 찼다. 녹슨 난간 너머는 벼랑이었고 아래쪽에 잿빛 바다가 있었다. 물에 잠긴 스크루가 만들어내는 거품이 뒤쪽으로 흘러갔다. 실리는 마스크를 벗었고 그게 숨쉬기에 훨씬 좋다고 말했다. 몇 번인가 가슴을 부풀려 숨을 쉬었는데 배 엔진 소리와 바람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담요 속에서 실리의 손을 잡았다. 언제나 차가운 실리의 손, 언제나 뜨거운 그녀의 손. 이윽고 실리는 편안하게 등을 구부리고 섰다. 육지를 떠난 고깃배들이 먼 바다에서 집어등을 밝히고 있었다. 그 불빛이 언제까지고 이어졌다.
그녀는 전에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으므로 질리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았다. 막막한 어둠 속에서 수평선을 만드는 것은 그 불빛들이었다. 그게 없었다면 다만 어둠일 뿐인 공간을 수평선으로 나누는 것. 그녀는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압도적인 공간에 내던져진 인간에게 그것은 참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실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녀는 실리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내가 그 이야기의 화자라면 나는 새벽에 당도했을 것이다. 그 벌판에. 저녁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벌판에 한참 서 있었다. 마리코를 기다렸다. 여기서 만나기로 했다. 상당히 오래 기다렸는데 그것은 괜찮다. 마리코는 대부분 늦으니까. 다만 앉고 싶다. 앉으면 되지. 앉으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잠시 앉았으나 일어났다. 벌판 가득 풀이 자랐다. 그 속에 앉으면 길게 자란 풀에 묻혀 보이지 않을 것이다. 마리코가 자칫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갈지 몰랐다. 서서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벌판이 소소하게 흔들렸다. 풍성하게 자란 풀과 풀이 서로 다 소리를 내고 바람의 방향으로 마른 물결이 번졌다. 마리코는 어느 방향에서 올까? 조금씩 방향을 바꿔 서며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나는 이 벌판에 혼자인 것은 아니다. 책상과 의자, 그게 있다. 나처럼 절반쯤 풀에 묻힌 채로 놓여 있다. 이 책상과 의자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한낮엔 햇볕에 노출되고 한밤엔 이슬에 노출될 테니까. 조금만 앉아있자. 그녀는 양해를 구하고 의자를 당겨 앉았다. 앉아서 마리코를, 실리를 기다렸다. 이렇게 앉아서 몇 번의 겨울을 더 맞게 될까? 몇 번의 봄과 몇 번의 여름을. 그녀는 생각했다. 죽은 뒤에도 실리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난처한 상상인가. 얼마나 난처하고 허망한가. 허망하지만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게 필요했다.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이때 어둠을 수평선으로 나누는 불빛 같은 것. 저기 그게 있다는 지표 같은 것이. 그 아름다운 것이 필요했다. 그녀는 노트에 만년필을 대고 잉크가 흐르기를 기다렸다. 제목을 적고 쉼표를 그리고 이름을 적었다. 겨울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작가님 목소리 너무 좋으시죠? 이렇게 극장에서 희미한 등 아래서
두 분의 목소리를 글 한 편 듣고 노래 한 편 듣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낭독을 꽤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제 네, 아까 종종 떨린다고 합니다. 하셨는데 오늘 좀 괜찮으셨어요? 지금 아직도 떨고 있고요. 너무너무 떨고 있고, 가끔 낭독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매번 긴장이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러네요.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낭독을 할 때 내 글을 읽을 때 느낌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좋고요. 오늘 저는 일단은 옥자연 배우님과 그리고 김사월 가수님의 사이에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요. 너무너무 어젯밤부터 긴장을 하고 기대를 하고 이렇게 왔는데 오늘 두 분과 이렇게 무대 같이 마련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너무 부드럽게 다정하게 사회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김사월 가수님의 노래, 아까 저도 김사월 가수님처럼 말을 덧붙이고 싶었는데 떨려서 말을 못 붙였어요. 노래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너무 좋고, 네, 전 그냥 다 감사하네요. 네. 네, 사월님은 오늘 작가님과 함께하는 공연이 어떠셨나요? 저도 두 분을 뵌다는 생각에 지금까지도 긴장하고 있고, 제가 음악 공연에서보다 훨씬 지금 설레서 계속 떨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시간이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고요. 들어주신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참 낭독이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배우님이 하시는 것과 또 정말 비슷한 일이겠지만 텍스트를 누가 읽느냐에 따라서 또 되게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재미와 작가님이 직접 읽어주시는 이런 귀중한 시간이 저도 그냥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설렜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너무 행복했고 관객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아쉬우니까 사월님께 한 곡만 더 청해 들을까요? 네,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누군가에게를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너는 누군가에게 너무 특별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네가 사랑받기에 결국 이해 못한데도 넌 아름답지. 너는 누군가에게 너무 완벽해.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너의 무의식과 감정 모두 하나뿐이고 절대적인 것을 그런 너에게 상처를 주고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도 단 하나뿐이었다는 것. 하나뿐인 사람의 사랑. 내가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밤에 너는 누군가에게 너무 특별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네가 사랑받기에 결국 이해 못한데도 넌 아름답지. 너는 누군가에게 너무 완벽해.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너의 무의식과 감정 모두 하나뿐이고 절대적인 것을
상처를 주고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보단 하나뿐이었다는 거, 하나뿐인 사람의 사랑, 내가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밤에 감사합니다. 네, 황정은 작가님, 김사활 뮤지션님, 멋진 공연 낭독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저도 팬으로서 너무 황홀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너무 좋은 시간이었죠? 네. 이렇게 문학주간 2025 도움닫기의 개막 공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9월 19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면요. 들어오실 때 받으신 리플렛 뒷면 그리고 출구 쪽에도 그 만족도 조사 QR코드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더 나은 문학주간을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작은 간식도 증정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좀 설레고 벅차는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분 좋게 일주일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문학주간 2025의 개막식과 개막 공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